자, 일단은 토요 정모 라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침체냐, 완만한 침체냐, 2024년 들어서 이제 얘기 드린 것들, 자,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자, 지금 시장에서 침체하고 완만한 침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좀 좋았던 게, 자, 수요일 날이었죠. 연준에서 3월달 FOMC 발표가 있었는데, 점도표가 4.6이 찍히면서,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이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도 랠리를 펼쳤죠, 수요일 날. 그래서 월화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에 걸쳐서 조금 지수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한 1~2% 정도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완만한 침체의 무게가 더 두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면서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조금, 자, 주식시장이 밀렸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연준 때문에 일단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분위기가 계속 될지, 자, 아직도,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조금 남았죠. 이제 3주 정도, 성장주 발표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 시기가 사실은 그렇게, 자, 쉬운 시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S&P 500이 5,234로 1.45% 정도, 자,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자, 월화는 조금 조용하다가, 특히 월요일 날은 일단은 연준 발표가 조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특히 월요일 날 조금 빠졌다가, 화요일 날 약간 반등했다가, 수요일 날 안도 랠리를 펼쳤죠. 그래서 5,200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연준 때문에 일단 올라간 거고요. 자, 목요일 날, 금요일에 걸쳐서는 약간 수익 실현이 일어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1.45%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자, 그래서 S&P 500은 올해 들어서 10.36%나 올랐습니다. 와, 스파이만 들고 있었어도, 자, 자, 올해, 자, 수익률이 1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도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올해 벌써 10% 수익이 났어요.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는데, 자, 스파이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계속 이어보시면은, 지난주에 좀 불안했는데, 약간 깨졌었죠. 깨졌는데, 자, 요렇게, 자, 그걸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파도를 치면서 계속해서, 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제 중요한데, 그림은 좀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자, 계속 이런 파동을 치면서 갈지, 앞으로 3주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이 됐으니까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자, 어제 UBS에서는 이제 풀백이 조금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조금 하긴 했는데,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S&P 500이 2024년 들어서 20번이나 고점을 뚫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을 20번이나 뚫고 있는 그런 상황. 작년에는 이제 2021년에 워낙에 70번 정도 고점을 뚫으면서 S&P 500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22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도 그걸 깨지 못했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2024년이 들어서면서 고점을 뚫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번이죠. 그래서 한 번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2020년에는 33번, 2021년엔 고점을 70번이나 뚫었는데요. 자, 올해 이제 20번 뚫었으니까 뭐 여기서 최소한 13번은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지수만 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런데요. 저는 과거 지표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효율적으로 믿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efficiency를 효율적으로 믿냐, 이제 강하게 믿냐, 스트롱하게, 세미 스트롱하게 믿냐, 약하게 믿냐, 이런데 저는 약간 세미 스트롱하게 믿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일단 S&P 500이 자, 올해 들어서
55일 동안 9.5% 올랐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10%가 넘죠. 예, 벌써 10.36%까지 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지금 업데이트를 잘 안 한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자 요렇게 처음에 55일 동안 트레이딩을 했는데 10%까지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1961년에 한번, 1991년에 한번, 예. 가장 최근에 본 게 2019년에 한번, 예. 그 다음에 그 전이 1991년이었어요. 98년도 있군요. 1998년 있고. 2012년 있네요. 죄송해요. 자, 2019년, 2012년, 1998년, 1991년. 예, 이제 상당히, 자, 오래간만에 오죠. 자, 지금 2014년이니까 5년 만에 이렇게 또 이제 다시 한번 과열이 자, 됩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면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기였다고 보면은, 자, 올해는 조금, 회복을 한 거 이상으로, 예, 2021년 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죠. 예, 뜨겁습니다. 주식시장.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 11.26%나 올랐습니다. 전고점 뚫고 올라왔죠. 2021년 드디어 전고점을 뚫고 예, 11.26%나 올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회복을 했죠. 예, 2021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드디어 예, 회복을 했고요. 이제 빅텍만 들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나스닥도 회복을 한 예,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2.9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예, ETF만 들고 있어도 자 올해는 수익을 자 일단은 3달 동안 잘 낸 그런 상황인데요. 러셀 2000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러셀은 많이 올라갔을 때 230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070이라 아직도 자 러셀이 그나마 자 올라갈 여력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좀 내려갔다 올라갈지 자 일단은 전반기는 좀 보고 가야죠. 아직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어서 자 일단은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자 목요일날 5261을 찍으면서 RSI가 70으로 과열이 됐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과열기가 조금 빠져서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빠졌다가 올라갈지 그냥 바로 올라갈지 근데 뭐 이제 다음 주에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월요일 빼고는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자, 빠졌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약간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예, 목요일날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5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 나와서 올라가 줄 수도 있고요. 15일까지 일단은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5160 자 그 정도에서 여기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눌렸다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지금 약간은 예, 시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날이 피크였고 어제 좀 뺐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나스닥도 조금 과열기가 있어지는데 아직 좀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자 16,538까지 올라갔다가 자 지금 목요일날 조금 뺐습니다. 금요일날은 좀 올랐는데 지금 과열기를 조금 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지 일단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조금 목요일날 과열됐다가 자 금요일날 좀 뺐습니다. 자 그래서 러셀은 과열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조금 많이 과열돼야 한 60 정도고 그 정도 올라가면 다시 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약간은 눌리는 예 풀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차트를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S&P 500의 목표치가 거의 달성이 됐어요. 사실은 기관들이 올해 초에 내놨던 목표 주가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자 뭐 골드만삭스는 중간에 한번 바꿨는데 5200을 올렸는데 그거보다 넘어갔죠. 지금 5200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CT도 중간에 한번 바꿨는데 5100 그거 넘어갔죠. 오펜하이머는 이제 5200 내놨었는데 그것도 올라갔고요. 올해 말까지인데 벌써 3월인데 달성을 한 거예요. RBC 캐피탈, UBS, 바클레이즈도 5400 내놨지만은 그거를 거의 달성을 했고 중간에 이제 크게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5500,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간에 5400으로 크게 올렸죠. BMO도 5400으로 올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게 올해 말까지라고 보면은 예, 거기
보기에는 이제 지금 다다르진 못했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대부분의 기관입니다. 한 3개 빼고는 대부분의 기관이 내놓은 자 올해 목표 주가를 달성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게 버블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일단은 조금 과열이 되고 있다. 약간의 버블 플러스라 그러죠.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플러스라 그러는데 카푸치노 거품 같이 조금 올라오는 걸 플러스라 그러죠. 근데 버블이라는 건 사실 더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가 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은 비오이언트 리스크 에피타이트인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 자산 위주로 약간은 조금 성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리스크 온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은 회사채 ETF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채를 선호하기보다는 회사채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기업 실적을 잘 내고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올해 말이면은 뭐 중간에 약간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채를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채권은 이제 따라 주식 공부하자가 이게 따라 투자 공부하자인데 여기 채권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일단은 채권 자체가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는데 경기가 좀 불안할 때는 국채를 많이 사요. 하지만 요즘 보면은 국채 가격 많이 떨어졌고 뭐 TLT 같은 거 인기가 별로 없죠. 자 오히려 회사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이 시기에 이제 채권을 지금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회사채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회사채가 지금 거의 45 빌리언 달러죠. 450억 달러나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채로 몰리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가계에서도 에셋 엘로케이션으로 지금 에쿼리 쪽이죠. 에쿼리하고 대비입니다. 투자는 에쿼리하고 대비인데 에쿼리가 이런 주식 같은 걸 에쿼리라 그러죠. 이제 회사의 지분 같은 거. 자, 에쿼리라 그러고 에쿼리 파이낸싱이라 그러고 자, 대비는 이제 부채죠. 이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이제 빚을 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에쿼리 투자죠. 이제 가계도 약간 비슷합니다. 가계도 어떻게 보면은 뎁 투자를 조금 줄이고 채권 쪽의 투자는 좀 줄이고 이제 에쿼리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에쿼리가 48%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2010년대 이래로 에쿼리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미국 가계에서도 이제 월급을 잘 받죠.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요. 실업률도 3.9%밖에 안 되고 PC 같은 거 보시면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조금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 가계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뭐 굉장히 높죠. 뭐 한국이 지금 2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48% 정도 그 사람들이 월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2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48% 정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 PMI죠. 생산자 지수가 PMI라는 건데, 자, 요게 아직 50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은 약간 둔화되는데, 이제 제조업 쪽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52.2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50 밑으로 약간 제조업이 안 좋았는데, 자,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부터 조금씩 52로 올라가더니, 지금, 미국의 이제, 산업 여건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직 50은 넘고요.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조금씩 둔화되긴 할 것 같은데 둔화되는데 아직은 자 경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반영하고요. 뭐 계속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지금 MMF 마켓이나 현금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8조 달러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건데 지금 거의 10조 원 넘게 지금 현금 시장에 돈이 몰려 있어서 주식 시장이 기회만 되면 조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이번 주에 5200을 S&P 500을 뚫게 만든 원인은 이거죠. 그래서 자, 연준입니다. 자, 연준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이제 하드 랜딩 리세션보다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점도표가 나왔죠. 369, 12. 자, 3월 달에 나왔습니다. 6월 이제 다음은 6월 달에 나오는데 지난 12월에 찍힌 점도표 때문에 주식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파월 연준의장이 12월에 기자회견하면서 올렸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죠. 근데 다시 또 3월이 돼서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12월하고 비슷하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GDP가 2.1%로 올렸습니다. 12월보다도 더 올렸어요. 1.4%보다. 그래서 GDP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실업률도 4.1에서 4%로 지금 줄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경기가 좋다 보니까 잘 잡히진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은 2.4%고 PC 근원을 2.6%로 잡았습니다. 지난번 2.4%보다 물가 예상치를 더 올려놨어요. 자, 요렇게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도 경기는 좋고, 예, 하지만은, 예, 금리는 내리겠다, 이런 걸 보여줬죠. 12월에 4.6에서, 이번에도 4.6이 찍혀서 3번 정도 내리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파월 연준의장도, 자, 내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파엘 보스틱 총재 나와서 한 번만 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자, 일단은 점도표만 보면은 3번입니다. 근데 이거 믿고 가야죠. 이제 시장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제 4번은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번은 좀 가능하다. 점도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더 뜨겁게 유지가 됐고요. 아틀란타에서 나온, 예, 지금 GDP 나우에서도 2.1%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2.1% 점도표 이 SEP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SEP 경제 전망이라 그러는데, 자, SEP랑 예, 비슷하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2.5에서 2.8 정도 기관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달만 해도 2.4에서 2.8이었는데 2.5에서 2.8 정도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점도표에서 본 거는 자 2.4에서 2.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이게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이 범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물가가 내려갈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2021년에 이제 파월 연준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랜지토리하다 물가가, 자, 일시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범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은 잡힐 거다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예, 범피한 게 그냥 범피가 아니라 그냥 쭉 올라가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좋게 그걸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예, 지난번 코어 PC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짜리로 환산했을 때, 자, 한번 조금, 자,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 CPI도, 예, 지금 6개월짜리하고 지금 3개월짜리를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이제 다시 이제 연준이 바란 대로 내려갈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좋고요. 그래서, 페드 와치 쪽에서도 5월달은 안 내려도 된다. 13%. 자, 6월 달에 내리는 게 75% 정도 되고요. 뭐 7월 달에는 88%인데 그래서 6, 7월에 한번 내리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한번 더 내리고 4.75에서 5로 44%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4.5에서 4.75로 예, 37.2%로 자, 내리겠다. 이렇게 3번 정도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75에서 자 5로 보는 거죠. 요게 한 3번 정도 자 내리게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갔네요. 페드와치는 자 4번 내리겠다가 37.2%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채권 시장도 보시면은요, 예, 2년물이 4.59로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0.10% 정도 빠졌는데, 자, 지금 4.59, 4.60에서 2년물이 잡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게 2년물 국채금리인데, 그게 지금 딱 4.59에서 멈춰 있죠. 자, 그거 대비해가지고, 예, 상당히 금리차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데, 자, 10년물이 4.20 정도에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단기 채권들은 보시면 굉장히 아직은
높죠. 예, 그래서 아직은 단기채권 보시면 아직은 예, 불안하다. 예,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금리는 여기에서 일단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긍정적인 걸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두 번째로 이제 연준에서 좀 좋은 거시경제 환경을 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4차 혁명의 완성기라고 올해 자 얘기를 드렸는데, 확실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도 예, 보시면은, 예, 4차 산업혁명을, 자, 수요일 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또 희망을 다시 한번, 예, 심어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수요일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게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GTC 컨퍼런스, 월요일날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새로운 예, 칩을 내놨죠. 이렇게 자,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칩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나온 것보다 지금 더 크죠. 예, H100 요거보다도 블랙웰이 더 큽니다. 한 2배 정도 되고 성능도 더 좋고, 자, 요거 내놓고 예, 그다음에 예, 아무튼 새로운 칩들도 내고 네트워크 스위치 칩도 새로 내놓고,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자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974불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자, 그 이후로 조금 조정을 조정이 아니라 약간 풀백이 있었죠. 예, 그래서 조금 눌렸는데 그게 한 974불에서 시식 실현하고 800불대로 내려갔다가 900불을 못 뚫고 이제 조금 예, 힘들었는데, 예, 그래서 RSI가 60대로 빠졌죠. 그래서 과열됐던 예,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눌렸다가, 많이 눌리지도 않아요. 보시면은 뭐 한 60대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 정도 눌렸더니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자, 어제 과열을 시켰습니다. 결국 900불을 뚫고 다시 올라가서 942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엔비디아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로보트까지, 예, 새롭게 내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자, 로이터스에서, 예, 또 나온 거죠. 마이크론, 예, 테크놀로지가, 예, 인공지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래서, 예, 적자 기업이었다가 당분간, 예, 한동안, 예, 지금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어서 그 다음에 수요일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자,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이제 기반 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삽 같은 거죠. 예, 실제 건설에 쓰이는 삽이 지금 반도체가 일단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브로드컴도 AI 쪽에 기반 시설에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텔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200억 달러 정도 이번 주에 지금 돈을 받는다 이러면서 인텔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계속해서 반도체에 1000억 달러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 쪽은 예, 반도체와 함께 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삼성도, 예,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거의 1억 달러 정도, 예, 지금, 수익이 좀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드밴스드 칩 패키지죠. 그래서 HBM 같이 굉장히 인공지능에 쓰이는, 예, 그런 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예, 어떻게 보면은, 예, 버블이 아니라, 예, 지금, 예, 이렇게 반도체를 보니까 굉장히 예, 실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지금 곰들이 쓰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자, 곰들이 지금 예, 공매도 쇼커버가 한번 또 된 거죠, 수요일날. 자, 그래서 5,200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냥 예, 아무 기대 없이 공매도를 안 쳤으면 주식시장은 5,200을 못 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파월 연준시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던가 점도표가 좀 안 찍힌다고 생각해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다가 확실히 예, 좀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쇼스키즈가 되면서
곰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겠어요. 작년부터 계속 공매도를 쳤을 텐데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쳤다는 거는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과연 거시경제 지표도 계속 이런 것들을 받쳐 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불안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CPI가 3.2에서 3.8인데 근원이 3.8이죠. PPI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PC도 2.4에서 2.8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올랐죠, PC가. 근데 이번에 2.5에서 2.8로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두 번 올라가고요. CPI가 두 번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지금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PC 물가 지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5월달 회의를 할 때 이제 입장을 조금 다시 바꿀 수도 있는. 자, 어제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올해 금리 한 번만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인플레이션 잡는 데에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점도표 4.6을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은 뭐 4번 내리겠다, 5번 내리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유값이 조금 올라있죠? 기름값이 조금 올라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브렌트유가 85불이고 웨스텍사스 오일 80불입니다. 85에 80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름값도 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2.5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이자가 조금 떨어졌죠. 요거는 괜찮긴 한데 지난주에 4.30이라 좀 높다.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아니나 다를까 좀 떨어졌습니다. 4.20에서 4.59로 떨어졌어요. 자, 연준도 금리를 내린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떨어졌는데 이게 약간은 경기 둔화를 반영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국제 쪽으로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3.9%인데 연준은 4% 정도 보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잘 균형이 맞아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4월, 5월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은 불안 요소고요. 시장은 좋은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약간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어제 드러났는데, 경기가 좋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미국이 좋죠, 경기가. 경기가 좋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데, 104.11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104가 원래 기준인데 물론 다음 주에 좀 지켜보면 알 수 있는데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서 채권 가격이 좀 오르고 이제 킹달러가 좀 올라갔습니다. 104.11로. 그래서 달러가 다시 비싸졌어요. 102.70까지 내려갔다가 지난주에 좀 올라가더니 이번 주에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높아지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희한하게 금값이 또 올라갔죠.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2200불까지 뚫어서 지금 2166불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중국이 많이 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값도 조금 올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안전자산들이 조금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에 걸쳐서 약간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인데 위험자산 쪽에 먼저 암호화폐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72,000불에서 64,600불까지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약간 위험자산에서 돈이 좀 약간 빠지는 느낌도 좀 있고요. 아무튼 요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지정학적 위험은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든가 그건 2027년까지 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 아무튼 요런 상황인데 어제 나이키하고 룰루레몬의 실적 가이던스가 좀 안 나왔죠. 요런 것도 불안감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페덱스는 특별한 얘기는 안 했고 나이키하고 룰루레몬이
부동산이 이제 올해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경기에 대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곰들도 이제 전략을 새로 짜겠죠. 돈 많이 잃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곰들이 이제 돈을 많이 잃었는데 곰들을 자 어떤 전략을 피고 있는지 자 일단은 연초에 얘기 드린 대로 계속 그쪽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한 4가지 정도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을 찍어가지고 공격을 해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지역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몇 주식들 중국 관련된 주식들 쪽을 공략을 해왔는데 잘 먹혔습니다. 잘 먹혔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곰들이 이제 어디를 더 공략할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목표 주가도 벌써 달성을 했고 포화 상태죠. 지금 좀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76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과하게 사람들이 탐욕을 약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폭이 어제 어떤 사람은 넓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제 주식들은 한 3,000개, 3,600개 정도가 떨어졌죠, 어제. 그래서 주식이 어제 오히려 떨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주식 보시면은 3,944개가 떨어졌고 어제 올라간 건 1,911개밖에 안 돼요. 자, 목요일 날도 약간 비슷한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폭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 폭이 역대급으로 지금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위주로 올라갔죠. 몇몇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몇몇 주식들도 올라가긴 했는데 빅텍들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 오히려 몇몇 주식들 많이 빠진 주식들 좀 반등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위주로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약주 중에 일부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주 중에서도 일부 이런 식으로 자 특정한 종목만 지금 안전하게 그쪽으로 몰려서 그것만 약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주식이라든지 자 요게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에서는 버블이 P가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2021년에 유동성 버블로 빵 버블이 있었죠. 그때는 60까지 있었는데 자 이번에 매그니피슨 세븐도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게 플러스긴 하지만 점점 P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아직까지 버블기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7개를 P를 조사한 다음에 7로 나눠봤더니 47.52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아직은 버블기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P가 47.5이면 높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높긴 한데 그 외의 주식들도 지금은 P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워드 PE 레이시오 보이죠? 그래서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12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20.6입니다. 자, 그래서 5년 평균인 19나 10년 평균인 17.7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과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라는 거는 이 P가 가격이죠. E가 어닝입니다. 1달러를 1년에 버는데 가격이 얼마가 형성되어 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앞으로 20.6이 형성이 된다는 건 20년이 걸려야지 이 1달러 수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10년 평균을 보면 17.7밖에 안 되는데 17년 정도는 봐주겠다. 앞으로 17년은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년까지 지금 보고 지금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당장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30년 모기지가 아직도 6.87이고 내년까지도 6%대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라서 기존 주택 판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집이 없어요. 집을 안 졌기 때문에 집이 없는데 그거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가 아직도 마이너스 3%예요. 물론 작년에 마이너스 36%까지 내려간 적이 있지만 아직도 주택 판매가
판매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은 렌트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일반 서민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 약간 이런 것도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2%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파월이 계속 범피하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 계속 지금 얘기 드리죠. 예, 2021년에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예, 범피하다는 말도. 예, 그래서 약간 예,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자, 이게 과연 물가가 올라가다가 예, 내려갈지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지 자,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자, 더 고금리를 더 오래 가져갈지 지금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요거를 믿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13조 달러가 더 들어왔다 그러는데 주식시장으로 예, 지금, 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쇼리라는 분은 마켓필드에서 나왔는데, 지금 연준이 FOMC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월 연준장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의 이 위험 자산도 통제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약간 과소평가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소리들이 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경기 선행 지수죠. LEI라 그럽니다.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 그러는데, 이번 주에 나온 게 0.1로 경기가 좋다가 나왔어요. 0.1로. 예, 그런데, 자,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기가 앞으로 좋다 0.1%로, 지난번에 마이너스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반영한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0.17% 정도 올라간 거를 또 반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과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리딩 컨퍼런스 보드죠. CB에서 내놓은 경기 선행 지수를 6개월로 환산을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아직도. 자,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죠. 그래서 경기가 아직 회복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이너스로 6개월치를 보고 있고, 자, 1년으로 환산해서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 GDP를 2.1%로 잡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아직도 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으로 6개월 1년짜리는 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부자들은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고금리가 5.25로 유지가 되는데 물가가 지금 근원이 2.8%죠. 이게 만약에 연준이 원하는 대로 2.4%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를 2%대 후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고려하고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사람들이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금리를 만약에 3월에 지금 안 내렸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안 내리고 이러면 확실히 경기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서서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레미 시걸 교수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잘 안 잡힐 것 같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 교수 그 다음에 전 재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립금리를 조금 너무 낮게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약간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또 목금에 걸쳐서 나온 건데요. 자, 중국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제 수치가 나왔는데 외국 투자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됐죠. 마이너스 20%.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한 1월 말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중국이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2월달, 3월달에 걸쳐서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자, CSI가 일단은 지금 올해 들어서 4.69%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에 다시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했죠. 항생지수는 올해 들어서 1.72%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는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일본 같은 데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올해 들어서 22.83% 올라가고, 자, 일본에서 이번 주에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리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엔화가 아직도 약세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올라가고, 자, 코스피도 2.9%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살아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은행에서 금리도 내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보조금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아직은 불안 요소들이 있는 이유, 자, 그런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 자,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죠. 이제 3월 말이고, 이제 4월 달에 들어섭니다.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는 은행주들 실적 발표할 때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도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성장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 지난번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아마도, 아마존은 이제 겨울이 지났죠.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1분기 1, 2, 3월에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어떻게 보면은 메타나 이제 구글의 광고가 좀 늘어났을까? 이제 그런 거에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그 이후 이제 한 5월 달이나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요. 4월 달에 실적 발표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끌어올려지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이제 걱정이 되죠. 이제 뭐 작년 12월에 자, 매경이나 뭐 이런 데서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4월달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지만, 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이 자산 배분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뭐 반반 전략이 제일 좋죠. 한 뭐 현금 50%, 그래서 안전자산 50%, 뭐 위험자산 5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 뭐 MMF 마켓 50%, 뭐 주식 5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히 지금 반도체 실적이 나오는 게 없죠. 지금 보시면은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카니발 같은 거 실적 발표가 있고, 뭐 그거 외에 뭐 저희가 아는 거 비직스, 자, 증강현실 실적 발표 있고, 뭐 특별히 없죠. 그래서 조용합니다. 이제 뭔가 주시장이 흔들려도 뭐 반도체를 끌어올린다 뭐 이런 발표는 일단 없고, 일단은 브로드컴도 발표했고 엔비디아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도 발표했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6일 날에 내구재 주문,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조용할 것 같고, 자, 날씨도 괜찮아요. 약간 흐리긴 한데 26일부터 이제 비가 오는데 자, 아무튼 내구재 주문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28일날 자, GDP가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냐, 뭐 침체 신호가 있냐, 그 다음에 29일날 개인 소비 소득을 보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강하게 하고 있는지,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는지, 자, 요거가 아마 자, 다음 주 시장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하지만 뭐 일단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라든지 이제 4월달 들어서면 별게 없긴 한데 이제 4월 첫째 주에 이제 노동주간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4월 둘째 주에 이제 또 CPI 나오겠죠. 네, 그런 거 보고 자, 그다음에 5월 1일 날 FOMC 회의까지 자, 요 시기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은행주, 제약주,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뭐 이렇게 막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TSMC가 아마 한 요쯤에 4월 셋째 주 정도에 TSMC가 실적 발표 내면서 끌어올려줄 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자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조금 좋은 기회가 오면은 그때 조금 눌렸을 때 뭐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그때 조금 줍줍하면은 예, 4월 말에 성장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조금 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제 내피셜이고요. 예.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예, MMF 마켓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들어갔던 것도 다시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주식시장에는 아직 들어가 있는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8.8조 달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뭐, 예, 9천조 정도 되는 거죠. 예, 8.8조 달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 지금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예, 현금은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뭐, 통화에 대한 걱정은, 자,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자, 마지막 기회가, 예, 아마, 4, 5월에. 자, 아무튼,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예, 아무튼 자산 배분은, 예,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자, 오늘 거시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강, 자, 넘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투표하고 있죠? 635명이 투표하셨는데, 저희 마을 분들 덤덤하신 분이 53%고, 기쁘다가 16%.